경기도의 한 주택가. 오늘도 만재 할아버지는 늦은 귀가를 한 모양인데요. 뭐 찔리는 일이라도 있나요? 다녀오셨어요? 오늘 많이 늦으셨네요. 식사하셨어요? 이 가족 분위기가 묘한데요. 먹었다. 아버지를 보는 아들 내외 표정이 어째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들 내외를 경계하는 만재 할아버지. 무슨 큰 비밀이라도 있는 듯한데요. 아니 세상에, 이게 다 무슨 돈입니까? 아들 내외가 알아서는 안 될 비밀이 바로 이거였나 봅니다. 할아버지가 자식들 몰래 이런 큰 돈을 감추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잠시 후 아들 내외 뭔가를 결심한 듯한데요. 면도날을 꺼내는 아들의 표정이 섬뜩합니다. 오늘 밤 무슨 일 있어도 해치워야 돼. 이거 무슨 큰일이라도 낼 분위기인데요. 할아버지가 아들을 경계하는 이유가 있었나 봅니다. 저 죽일 놈. 이젠 어둠이 깊게 내려앉은 그날 밤, 할아버지 방을 침입하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아니, 성태 씨 내위가 아닙니까? 만재 할아버지 이대로 꼼짝없이 당하고 마는 걸까요? 이때 할아버지의 기막힌 역습. 이런 놈들, 내가 호락호락 당할 줄 아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부자의 기막힌 비밀이 지금 공개됩니다. 동네 최고의 멋쟁이 만재 할아버지. 배우라고 해도 믿겠습니다. 오늘 데이트라도 있으신가 보지요? 도시락 준비됐어요. 넉넉하게 쌌겠지? 네, 많이 쌌어요. 이거 당체 믿을 수가 있어야지. 할아버지는 며느리가 마뜩 차는 모양이지요. 며느리 표정도 밝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 밖을 나서자 완전 딴 사람처럼 돌변한 만재 할아버지. 어디를 가시길래 이리도 기분이 좋으신 걸까요? 멋쟁이 노신사. 역시 인기도 좋은 모양이지요. 아이고 몽주름 마드모아젤. 아이고, 매너도 끝내주네요. 내가 소시적에 마론 브란도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지. 밖으로 나오자 절로 밟히는 스텝. 선녀 같은 애인이라도 어디 꽁꽁 숨겨놓은 걸까요? 그런데 여긴 동네에서 떨어진 외진 창고가 아닙니까? 이렇게 쫙 빼입은 할아버지가 이곳엔 대체 무슨 볼일이 있을까요? 어딨어? 누군가와 비밀스러운 접선이라도 하려는 것일까요? 금동아, 금동아. 아버지, 나 여기 있어요. 아니, 아버지라니요? 아이고 그래 금동이 내 새끼. 이 청년이 만재 할아버지의 아들이라고요? 할아버지가 남몰래 집 밖에 나서는 이유가 바로 이 어린 아들 때문이었나 봅니다. 글쎄 잘 있었어? 왜 이 아들은 이런 곳에 숨어 있는 걸까요? 그런데 이곳엔 아들만 숨겨둔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나, 이게 다 무슨 돈입니까? 혹시 두 사람 은행이라도 털은 걸까요? 아버지, 우리 이러다 걸리면 어째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새 장소를 물색 중에 있다. 넌 아무 걱정 말고 좀만 참고 있어. 응? 그저 일단 밥부터 먹자. 먹고 우리 차근차근 작전을 짜보자고. 응? 이 두 부자
뭔가 큰 꿍꿍이가 있는 게 틀림없는 것 같은데요. 그 망할 년 놈들 때문에 금쪽 같은 내 새끼가 밖에서 이 고생을 하다니.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래도 이들 부자에겐 무슨 속사정이 있는 듯합니다. 그날 오후 어린 아들을 떼어놓고 울적한 기분으로 돌아오는 만재 할아버지. 아버지! 아니, 어디 다녀오세요? 너한테 일일이 보고를 해야 돼? 부자간의 분위기 한번 살벌합니다. 씨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를 평생 모시면서 동네에서는 효자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아버지가 밖으로 돌아다니는 일이 많아졌고 어떤 이유에선지 씨가 아버지를 감시하면서 다투는 일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오늘 마음이 바쁜 할아버지는 서둘러 출타를 할 모양인데요. 그런데 오늘따라 부부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뭔가 낌새를 챈 걸까요? 어째 불안불안합니다. 자, 할아버지가 외출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뭔가를 찾기 시작하는 부부. 아이고, 뭔가 들통이 나는 게 아닐까요? 아들 성태 씨는 역시 아버지가 감춰둔 돈을 찾는 게 분명했습니다.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방 안에는 없어요. 아무래도 다른 곳으로 빼돌린 것 같은데. 정말. 원하던 것이 눈에 안 보이자 이들 부부는 분통이 터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용이 주도한 만재 할아버지. 갑자기 성태 씨의 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대체 뭘 하려는 거죠? 날이 점점 더 추워지는데 우리 금동이 얼어 죽겠다. 아, 숨겨둔 아들의 겨울옷을 챙기는 것이었군요. 그런데 아, 깜짝이야. 아버지 뭐 하세요? 성태 씨에게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아들 옷까지 훔치시나? 아, 그놈 갖다 주려고? 그래 이놈아, 내가 내 아들 옷 챙겨주겠다는데 뭐가 잘못된 거야? 신발도 챙기셔야죠. 금동이가 꽁꽁 언발로 다니면 아버지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런 찢어진 입이라고 잘도 짓거려대네. 그건 아는 놈이 그 아이를 내쫓아. 이런. 금동이를 내쫓은 게 성태 씨 때문이라니요. 이 삼부자 사이에 엄청난 사건이 있나 봅니다. 어린 아들의 월동 준비까지 해온 할아버지. 그런데 제 아무리 똑똑한 양반이라도 꼬리가 기니 그만 밟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비밀 창고 안에서 일을 보고 나온 만재 할아버지. 아들 성태 씨가 뒤를 밟았다는 것을 까맣게 모릅니다. 이 일을 어쩝니까? 의문의 아들 금동이와 그에게 돈이 발각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아버지의 비밀 은신처였다니 드디어 덜미를 잡은 걸까요? 그런데 어린 아들과 그 많은 돈들이 깜짝같이 사라졌지 뭡니까? 아, 정말 어디다 숨겨놓은 거야? 정말.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뛰는 자 위에 나는 자라더니 성태 씨가 한 발 늦었습니다. 내가 벌써 옮겼지 놈아. 이런 바보 같은 놈.
오늘도 이 숨바꼭질 놀이에서 아들은 또 패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뭔가 섬뜩한 기운이 감도는 부부. 두 사람의 분위기가 무척이나 심각해 보이는데요. 이게 다 그놈의 금동이 때문이야. 어떻게 없앨 방법이 없을까요? 쉽지가 않아. 금동이를 해코지라도 하려는 것일까요? 검푸른 어둠이 달을 삼키던 밤, 거의 반실성한 상태의 만재씨. 이봐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경찰에 신고 좀 해줘요. 어서. 아니 영감님 무슨 일이세요? 저것들이 우리 아들 금동이를 죽였어요. 이제는 나까지 죽이려고 해요. 어서 오라고요. 기어이 큰일이 터졌나 봅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살인마를 보듯 성태씨를 피해 달아나는 할아버지. 제발 무사해야 할 텐데요. 그로부터 며칠 후 동네에 무슨 큰 변고가 생겼나 봅니다. 놀랍게도 이발소 안에서 만재 할아버지가 죽음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그 옆에 넋이 빠진 아들 성태씨. 대체 이들 부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홍상태 씨, 지난밤 홍만재 씨하고 싸웠다는데 무슨 일 있었죠? 금동이 때문에. 금동이요? 그게 누굽니까? 할아버지의 죽음과 금동이는 무슨 관계가 있었던 걸까요? 그 이야기는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평생을 이발사로 살았던 아버지 만재 씨에게 이발 기술을 배우며 함께 살았던 성태 씨. 다 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늘 걱정이 앞섭니다. 예. 이걸로 이제는 돈벌이 안 된다. 다른 기술도 많은데 나중에 후회 안 하겠니? 제가 이거 안 배웠으면 아버지랑 같이 못 있잖아요. 저 그걸로 만족해요. 역시 내 아들이 보는 눈은 있어요. 내가 옛날에 대통령 머리도 깎았던 기술자 아니냐? 저 밖에 플래카드 딱 붙일까요? 대통령 머리 깎은 홍만재. 아들은 아버지가 늘 자랑스러웠죠. 그러나 가난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겨줄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세상에 뭐든 다 주고 싶은 게 애비 마음이지만 이 줄 거라고는 이거밖에 없어. 미안하다. 자신의 손때가 묻은 달고 다른 이발 도구만이 유일한 자산이었는데요. 그 마음을 성태 씨도 모를 리 없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잠깐 일로 앉으세요. 그래. 가난한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큰 재산이었던 셈입니다. 홍만재. 정말 이 손이 어떤 손이야? 대통령 머리까지 깎았는데, 그렇죠? 그로부터 5년 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년 전, 만재 씨가 수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던 게 그때부터입니다. 금동아, 아무 걱정 마라. 애비가 다 감춰줄 테니까. 응? 아들 성태 씨를 경계하고 멀리하더니 금동이만 찾기 시작했는데요. 아버지 지금 뭐 하세요? 그거 뭐예요? 안 돼! 썩은 놈아, 저리 가! 저리 가! 다 금동일 거야. 손대면 안 돼! 저리 가라고! 아야, 잠깐만! 도대체 아버지는 왜 이러는 것일까요? 잠깐만 좀! 이럴 수가요. 금동이에게 줄 돈이라며 숨겨왔던 것들이 주워온 쓰레기 더미였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만재 씨에게 심각한 치매가 찾아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총기 넘치던 아버지에게 이 무슨 변고란 말입니까? 아들은 그저 억장이 무너질 따름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그 뒤로 현실이 아닌 환상 속에 살게 된 만재 씨. 늘 꿈꿔왔던 멋진 노신사가 되어 동네를 헤매고 다녔는데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쓰레기와 오물을 뒤집어 쓴 정신 나간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내가 소시적에 마론 브란도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지. 그러면서도 늘 제 집처럼 드나들었던 곳이 마을의 공동 창고였는데 할아버지는 그 모든 곳을 쓰레기로 가득 채우면서 돈다발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금붕아 많지? 이게 다 네 거야. 주민들이 쓰는 김치떡에 쓰레기와 오물들이 넘쳐나니 정말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아 영감 때문에 못 살아. 아니 우리 항아리에 왜 이렇게 쓰레기를 넣어놔? 환상 속에 사는 그의 귀에는 여자들의 행복한 웃음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수백 번 고개를 숙인 사람은 바로 아들 성태 씨였습니다. 그러니 동네 사고뭉치가 된 아버지를 매번 쫓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거죠. 줄었어 줄을. 2달 뒤 성태 씨가 혼자서 아버지를 감당할 수 없자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요양사 용순 씨였는데요. 그래도 아는 분이라 마음이 놓여요. 저희 아버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아니라 동네 지인이었던 겁니다. 영감님이 갑자기 왜 저러신데? 하지만 치매 걸린 노인을 다루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씻기기만 하려면 난동을 피우는 통에 늘 힘겨운 실랑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아들은 지쳐만 갔는데요. 얼마 후 성태 씨에게 더욱 가혹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꼈던 것인데요. 걷잡을 수 없이 피를 토하는 성태 씨.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씨는 병원에서 본인이 간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고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양하고 있는 아버지 때문에 입원은 불가능했고 그로 인해 치료를 할 수가 없다 보니 결국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병든 아버지까지 부양해야 하는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됐던 겁니다. 사건이 나던 그날 밤 금동이 어딨나? 아버지는 난장판이 된 집안에서 금덩이만 찾고 있었는데요. 나랑 같이 가자. 금동아. 금동아. 어디서? 이제는 제 한 몸 돌보기도 힘든 성태 씨.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한 통의 문자를 받게 된 것인데 제가 허리를 다쳐서 영감님 도와드리기가 힘들 것 같아요. 어째요? 아버지를 돌봐주던 용순 씨마저 일을 못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요양병원을 알아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 달에 얼마라고요? 70만 원이요? 몸이 아파 돈을 벌 수 없었던 성태 씨에겐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고통 속에 뛰쳐나왔던 성태 씨. 힘겹게 진통제를 찾아 몸부림칩니다. 그때 그에게 접근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정신줄을 놓은 아버지는 급기야 성태 씨를 공격하고 맙니다. 이놈의 나쁜 놈. 금동이를 내쫓아봐. 아들은 이런 일을 얼마나 당해왔던 걸까요? 다정한 아버지는
이대로 영영 다시는 볼 수 없는 걸까요? 그런데 아니 이게 누구요? 나야, 나. 누군지 몰라요? 아니 이게 우리 아들인데. 내가 금동이잖아, 아버지. 나 군대 가기 전까지 금동이라고 불렀잖아. 금보다도 귀한 아들이라면서요. 우리 아들 금동이 성태 맞아. 맞아. 그렇게 찾아 헤매던 금동이는 바로 성태 씨의 어린 시절이었던 겁니다. 진짜 금동이를 곁에 두고도 알지 못했던 아버지. 뭘 그렇게 나한테 주고 싶었어요? 뭐든지 다 주고 싶었어. 근데 나 왜 이러냐 성태야. 아버지. 이제야 귀한 아들을 찾았건만 아들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과 병든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여보, 일어나 그만. 아버지, 나 어릴 때 아버지가 이렇게 밤낮 없이 업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아버지 껌딱지잖아, 내가. 그날 두 사람은 오랜 세월을 함께했던 자신들의 이발소로 향했는데요. 그곳에서 아들에게 간곡한 청을 하는 만재씨. 금동아, 애비 좀 먼저 보내줘. 안 돼, 아버지. 너 보내고 애비가 어떻게 살아? 정신 있을 때 나 가게 해줘. 애비 마지막 소원이야. 안 돼, 아버지. 아버지랑 나 평생 실과 바늘이었잖아. 어떻게 보내요, 혼자? 절대 안 돼요. 아버지의 부탁은 그토록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안 돼. 그러지 마. 아버지 나 절대 혼자 못 보내. 마지막 소원이야. 안 돼, 아버지. 그러지 마. 그런 말 하지 마. 성태 씨는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자 못 가, 아버지. 는 자신을 먼저 보내달라는 아버지의 부탁을 이기지 못해서 아버지의 목을 조른 뒤에 자신도 따라가기 위해 천장에 줄을 매달아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목을 매려는 순간에 줄이 끊어지면서 씨가 그대로 기절을 했고 간신히 목숨은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손으로 아버지를 보낸 아들. 같이 못 가서 미안해요. 아버지, 곧 갈게요. 결국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성태 씨는 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차피 본인이 죽고 나면 아버지를 보살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차라리 자기 손으로 아버지를 보내드리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재판부 역시 그런 씨의 사연에 일부 공감을 했는지 존속살인 혐의로는 법정 최저형인 5년형을 선고했는데요. 결국 6개월 뒤에 씨는 그렇게 소원하던 아버지 곁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런 비극이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이들 부자의 남은 생은 누구보다 행복했을지 모릅니다. 저 먼 곳에서 다시 만났을 두 사람은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테지요.